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영산대 방송국은 총 600와트로 주간 200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영산인 여러분의 정서 함량과 권익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9월 둘째 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즈 미디어 음성방송 안내. 이 시간 이후 방송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성방송은 음악과 함께 하루의 여유를 찾는 음악이 있는 쉼터, 그리고 청춘여행이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있는 쉼터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인 뾰루지와 여드름. 어떻게 하면 흉터가 남지 않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저는 여드름이 올라오게 되면 여드름 패치를 사용합니다. 피부 트러블은 세균 감염이 쉽기 때문에 외부의 더러운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을 대거나 바깥 먼지와 닿지 않게 여드름에 붙여주고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패치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하루 이틀이면 뾰루지가 가라앉거나 패치와 함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흉터 없이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피부 트러블을 관리하려고 하는 학우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방법도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음악 있는 쉼터 시작할게요.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어요.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는 뜻을 가진 천고마비의 계절인 만큼 시국이 갈수록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줄어들 생각을 않는 이 배고픔. 이 식욕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밥을 먹은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 배가 고픈 것을 가짜 식욕이라고 해요. 체내 열량 부족으로 나타나는 진짜 식욕이 아닌 심리적, 환경적 원인에 의한 가짜 식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도 가짜 식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 일명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몸에서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려 무언가를 먹도록 만든다고 해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코티솔도 식욕 억제 호르몬을 감소시켜 결국 배고픔을 부르게 됩니다. 자꾸만 음식을 먹게 하는 이 가짜 식욕을 달래는 방법으로는 물 한 컵 마시기, 채소 또는 견과류, 과일 섭취하기, 마지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기가 있어요. 자꾸만 배가 고프고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학우분들은 3가지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얼마 전 방을 청소하다 어릴 때 했던 게임 CD 3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CD 커버가 다 벗겨질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그때의 내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게임 CD가 낡은 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괜히 뭉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예상치 못하게 찾은 추억의 물건들을 보게 된다면 저처럼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지금 저의 목소리도 여러분들의 추억 한 편에 남길 바라며 오늘 음악이 있는 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청춘여행 시간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방학이 되면 최대한 여행을 많이 가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우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소개와 그에 맞는 코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청춘 여행 떠나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입니다. 프라하는 도시 자체가 작아서 여유로운 스케줄로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인데요. 프라하 여행의 코스는 바칠라프 광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광장은 구시자기 광장과 함께 프라하를 대표하는 광장 중 하나인데요. 프라하 시민들의 약속 장소이자 집회나 모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칠라프 광장의 양대로엔 호텔과 레스토랑, 서점, 여행사, 쇼핑센터들이 늘어서 있어 관광객들이 구경하기에도 적합한 장소예요.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프라하에서 꼭 가봐야 하는 틴성당입니다. 뾰족한 지붕이 하늘을 향해 쏟아있는 틴성당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생겼어요. 고딕 양식의 외관과는 다르게 성당 내부는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 있어 상반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완전 개방을 하지 않으며 미사 시간 전후로만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프라하 성입니다. 프라하 성으로 가는 길은 언덕이어서 올라가는데 살짝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프라하 트램을 타고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을 관광할 때 트램 같은 것을 타보면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배경이 아름다워 사진 스팟이 많습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프라하는 야경이 매우 유명한 도시인데요. 특히 카를교에서 보는 야경은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라하의 코스는 야경으로 끝이 나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입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오아테아 광장입니다. 킨스트리트 중심의 번화가이자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입구에 설치된 마오리 조각상을 보면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광장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넓은 광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오픈마켓이 열려요. 그리고 단기간이지만 겨울 시즌에는 아이스링크장도 유료로 운영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스카이타워예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탑이자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는 오클랜드의 항구부터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가장 높은 전망대는 60층에 위치하고 있고 무려 220m의 높이라고 합니다. 전망대 외에도 레스토랑이 3곳이 있어 오클랜드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레인보우 스프링스입니다. 로토루아 원시림과 아름다운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키위새들이 뛰어노는 뉴질랜드의 최대 조류 동물원입니다. 다양한 새는 물론 관련된 체험, 호름라이드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청춘여행에서는 프라하와 오클랜드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각각 3가지 장소만 소개해드렸지만 그 외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장소를 참고해 각자만의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청춘여행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영산인 여러분은 영산대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참된 인성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며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